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개헌 논의와 한반도 국면 전환이란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같은 신설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또 국민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검사라는 어떤 직책을 견제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영장 청구권 조항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라고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도 검사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상당히 뭐랄까요? 좀 더 어떠하게 좀 풀려져 가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요,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말하자면 정부가 직접 발의하는 거죠. 청와대가 직접 발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얘기를 한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본부장이 한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국면 전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미국, 북한이 삼국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미동맹의 무효화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적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대탕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냉전체제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는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국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떠오르는 거 없어요? 바로 자치입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레짐, 어떠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과의 동맹,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 동맹이라든지 어떤 레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견 듣기에도 뭔가가 좀 의존적으로 보이죠. 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지난 70년, 어떻게 말하자면 근대화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을 포함해서 근 100년 동안 우리 한국이 짊어지고 살았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대국이 된 걸까요? 또는 우리가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제는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누군가를 견제할 정도의 힘이 많아져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동맹을 권유하고 우리에게 같은 레짐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세력들, 그리고 그 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치 않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해야 되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지도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 즉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대한민국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본부장이 지금까지 실전형 인재라고 해서 항상 강조했던 것, 스스로 빛나는 자, 그건 뭘까요? 왜 본부장이 늘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빛나는 자가 되어라, 준비된 자가 되어라, 미리 보는 자가 되어라, 대담한 자가 되어라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 환경은 내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대마불사라고 그러죠. 누군가의 어떤 세력에 내가 부합되면, 내가 명문대를 들어가면, 내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큰 세력에 포함되면 모든 것이 무사안일적으로 통과됐던 시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안 것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당히 피곤한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그거를 피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제외한 전 세계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강대국들,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 국가들은 이미 방금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떠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개헌 논의를 한 내용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국민 반환제, 국민 소환제,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등등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일시적으로 독재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것에 대해서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국민 반환제, 국회의원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국민이 대신해 줄 수 있다. 국회의원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국민이 그들을 소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고민을 해볼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조금 피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만큼 돌아오는 게 있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한반도 냉전 체제의 종식이라는 아주 큰 프레임, 상당히 큰 거대 담론이죠. 과연 이게 우리 일반 생활과 뭐가 그렇게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가부터가 이미 주체적으로 변하게 되고 정부 입안자들도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 도와주지 않는 거죠. 미국이라 그래서 우리 도와주지 않고 어떤 레짐도 우리를 개런티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누구를 개런티해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독재정부에서 일어났던 재벌을 개런티한다거나 또는 대마불사에서 큰 기업을 보호해준다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이제는 모든 경제 주체 그리고 국가 내에 있는 어떠한 정치 주체들도 스스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죠. 또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어떤 걸 한다, 어떤 항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나열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개헌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의존해서 주체로 가는 시대,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즐겨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자, 한반도 냉전 체제의 종식, 참 큰 거대 담론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적인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의존에서 주체로 넘어가는 시대, 아마 이게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